자, 투자의 완성은 뭐다? 네? 수익이다? 투자의 완성은 수익이다? 세금인가요? 세금인가요? 수익인가요? 세금입니다. 세금. 수익이 암만 많아도 세금을 다 내버리면 수익이 없겠죠. 자,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696년 영국에는 어떤 세금이 있었다. 황당한 세금. 무슨 세금? 네? 네? 부자세요? 네, 땡. 네, 무슨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창문세가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아세요? 자, 예. 이렇게 보시면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고택에 보면 이 창문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데가 있어요. 창문이 몇 개인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자, 6개죠. 그러면 몇 개부터 과세를 했을까요? 7개. 그래서 7개.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창문을 많이 만들까요? 근데 왜 창문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을까? 그때 부자의 기준은 유리가 귀했어요, 유리가. 유리가 귀하다 보니까 이 유리를 많이 갖고 있는, 창문을 많이 갖고 있는 집이 부자라고 생각했겠죠. 예,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생기죠. 아예 창문을 안 만들어요. 다 막아버립니다. 근데 아예 밋밋하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뚫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요즘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요. 세금을 보면 저희 나라가 진짜 창문세 같다는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넣어놨고, 여러분들도 세금은 어렵지만 오늘 기본을 단단히 하시면은 아마 신문 같은 데 보시면은 그래도 읽히실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이 맞아요? 1가구 1주택이 맞아요? 네? 1세대가 맞아요? 1가구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1세대다. 모르겠다. 관심 없다. 네. 자, 1세대가 맞을까? 1가구가 맞을까요? 문화학적으로는 둘이 비슷하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법적으로는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자, 그거부터 볼 텐데, 오늘 기본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시면, 신문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데, 아니면 네이버를 쳐보시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세금 박사님이 1가구 1주택이라고 하셨네. 이분은 박사인가요? 아닌가요? 박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박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맞은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세대가 맞아요. 1세대. 이렇게 혼용되게 쓰고 있는데요. 세법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거부터 잡고 가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1세대는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나 거소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가구는요. 그냥 같이 먹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 매기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가 돼야 되고 혈연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집을 카운트한다는 거죠. 집을 카운트. 너 집이 한 채야 두 채야 세 채를 따질 때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1세대 1주택이니까요. 그죠?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대를 보면요. 자, 1세대와 1주택자가 합쳐져서 1세대 1주택이 기본이 되는데 당연히 대상은 주택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왜? 건축법에 들어갑니다. 주택법에 들어가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는 것을 헷갈리지 말라고 다 클리어 시켰죠. 다 주택세 넣어버렸죠. 취득세건, 뭐 분양을 받을 때건, 뭐든. 자, 그래서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금적인 부분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은 다 들어간다. 우리 분양할 때는 어때요? 분양. 주택으로 안 보죠?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네. 공공 분양을 할 때는 자산 기준이 있죠. 자산 기준 2억 5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들어가겠죠. 분양에 관심이 없으신가? 민간 분양에는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공공 분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과천 제이드자이 이런 건 공공 분양이잖아요. 일반 분양을 넣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산 기준과 아니면 소득 기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그때는 들어갑니다. 민간 분양에선 절대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세대를 하고요. 1세대를 예외로 하는 사항이 있고 1세대가 기본인데 1세대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주택만 보유하는데 예외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플레임이죠. 자, 이 예외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예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9억 원까지가 네 번째인데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자, 일단 이것을 머릿속에 잘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문인데요. 이 오른쪽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나와 배우자를 포함해서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을 1세대라고 합니다. 세대. 그 세대의 가족의 범위를 좀 봐야겠죠. 그 범위가, 자, 위를 존속이라고 합니다. 존속.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밑을 비속이라고 해요. 비속. 그럼 직계, 존비속 하면 어떤 얘기죠? 직계, 존비속. 존속은 위. 그죠? 그리고 비속은 위아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범위는 기본 사이즈.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들어가죠.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자, 형제, 자매 중에 그 형제, 자매 부인 있죠. 이 부인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자, 안 들어갑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부가 나부자예요. 이 남자분이. 나부자씨인데, 이 나부자씨가 이태원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접을까 합니다. 그래서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계약을 했어요. 그 돈은 갖고, 처분도 좀 해서 빚도 좀 갚고,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전세나 월세를 받기가, 집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자, 형이 있어요, 형이 나 갑부신데, 용인에 한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다행히 방이 한 5개가 있는데, 조카 둘이 군대를 갔네. 자, 노인네 둘이, 연세 드신 두 분이, 적적할 테니까, 큰 평수에 우리가 들어가 살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보니까 눈빛이 똘망똘망들 하세요. 자,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일단 확인해 볼 게 있죠.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집을요, 계약금을 수령했죠. 자, 언제를 집을 판 것으로 볼 것이냐를 일단 확인해 봐야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내가 집이 팔린 거예요? 아직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죠?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언제? 잔금시? 양도 시점이죠. 양도 시점. 양도하는 날, 내가 집을 파는 날, 그 날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게, 자, 내가 계약금을 걸었는데 집을 팔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잔금까지 다 치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나부자 씨의 소유인지 아니면 나부자 씨의 배우자의 소유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나부자 씨가 집을 갖고 있는 것을 팔았다면 몇 주택이에요? 형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랬죠. 형의 집 하나, 자기의 집 둘. 근데 하나가 있는 상태, 형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나부자 씨가 팔게 되면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죠. 2주택이면 비과세면 못 받나요? 조정지역이면 중과가 되죠. 중과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죠. 그 자세한 것을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근데 나부자 씨의 부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재밌으신가요? 네, 이제부터는 지겨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계약을 양도 시점에 한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에 판단한다. 그죠?
양도 시점에. 그리고 누구의 명의로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와 배우자 포함해 같은 집을 함께 사는 가족들 중에 배우자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원칙. 근데 좀 걸리는 게 좀 있어요. 자, 얘네들. 자녀. 야, 이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말이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데, 이 자녀가 참 걱정입니다. 왜? 계속 결혼도 못하고, 예, 집에만 나랑 같이 있으니까, 월급도, 용돈도 줘야 되고. 자, 얘네들을 그냥 평생 동안 같이 세대로 묶어버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있는데, 자, 원칙은 결혼을 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지만이 세대가 분립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장가를 가야지 세대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자, 그리고 만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세대 분리를 하면, 예, 세대를 인정이 되는데, 자, 만 30세가 되도록, 예,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이거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정부가 보기에는 이거는 못 간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30세라고 기준한 거 보면. 자, 어른으로 취급을 해주는 느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 30세가 됐으면 소득이 없어도 돼요. 근데 만 30세가 안 된다 그러면요. 안 된다 그러면은 소득이 있으면 따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주소 이전은 해야 돼요. 세대 분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 취득세가 몇 %예요? 1주택자는? 1%대죠.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2주택은요? 8%죠. 자, 30세가 넘고 그냥 놀고 있는 애 있으면은 그냥 내보내세요. 그러면 몇 채가 되는 거죠? 하나씩 집을 가질 수 있겠네. 그죠? 세대 분리를 해서 30살이 넘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30살이 안 됐다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되는데 그 소득이 어떤 소득이야? 어떤 소득이에요? 적어놨죠. 월급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소득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원을 다녀. 근데 학교에서 좀 받아.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급여가 아니니까. 그 기타 소득은 인정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집이 하나 있었는데 집을 팔았어요, 올해. 팔았어요. 이걸 소득으로 볼 것이냐? 소득을 봅니다. 양도소득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체 소득만 있으면 돼요. 그게 연평균, 월평균 70만 원 이상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원래는 양도세만 이랬어요. 취득세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복잡해지니까 취득세도 최근에 바꾼 겁니다. 이게 양도세랑 취득세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몇 년 보유? 조정지역은 몇 년 거줄까요? 2년인가요? 그 다음에 2년인가요? 자, 이 얘기를 아마 1교시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자세히 볼까 합니다. 자, 보면요. 자,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자, 2년 보유가 있죠. 이 보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는 걸 취득이라고 하죠. 그 취득이라는 거의 기준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 잔금날이죠. 잔금날. 자, 이 잔금으로부터 내가 집을 사는 그 시점부터 2년이어야 되는데, 자, 정부가 보기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집이 여러 채가 있었다. 자, 여러 채가 있었다 그러면 과거에는 뭐 나머지 걸 다 팔고 한 주택이 남았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했으면 되죠. 거주를 하거나. 그러면 비과세를 받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난 뒤에 2년을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A주택, B주택, C주택 있어요. 자, 3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내나요, 안 내나요? 내죠? 그죠? 1세대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니까. 자, B주택을 팔면 2주택인 상태죠, 이젠. 자, 이 B주택을 팔면 세금이 내나요, 안 내나요? 내죠? 과세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A주택이 이 주택과 상관없이 2년을 갖고 있었고 2년을 보유를 했다면 이 다음날 팔아도 세금을 안 낼 수 있었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최종적인 주택을 팔고 이 날로부터 추가적으로 2년을 따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이게? 그죠? 지금 몇 월 달이에요? 그러면 몇 달 남았어요, 올해가? 2달. 2달 동안 매물이 나올까요? 매물이 나올까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 나올 수 있겠죠. 대신 좋은 게 나올까요? 제일 싼 게 나오겠지. 안 좋은 게 나오겠죠.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언제라고요? 내년부터? 맞죠?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자,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괜찮습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가져갈 텐데, 딱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세율입니다, 세율.